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박영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들레 꽃대 키우기를 하겠습니다. 민들레는 줄기가 없으며 뿌리에서 바로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대 위에는 꽃봉오리가 활짝 펴서 예쁜 꽃을 피운답니다. 민들레 꽃은 참 신기해서 주위의 밝기에 따라서 꽃잎을 펼쳤다 오므렸다 해요. 맑은 날에는 밤이 되면 꽃잎을 오므리지만 아주 흐린 날에는 낮에도 꽃잎을 닫아버린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민들레 꽃대 키우기 화면석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이제 민들레 꽃대 단계에서의 키우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단계를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꽃대로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시작 버튼을 탭하면 됩니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꽃대는 지금 예쁜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식물의 표정을 한번 볼게요. 꽃대 먼저 물을 달라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네요. 자,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라. 물을 많이 먹고 꽃대야 예쁜 꽃을 피워야 한단다. 자, 이때도 게이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물을 줘야 합니다. 자, 이제는 비료를 달라고 하네요. 비료. 네, 찾았습니다. 비료 마커 3단계로 인물을 숙성을 시켜서 달라고 합니다. 자, 비료 마커. 자, 인식을 시켜 볼게요. 자, 2단계죠. 자, 3단계에서 이렇게 뿌리 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다음 게임 뭘까요? 햇볕. 자, 민들레가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햇볕이 필요하다고 해요. 햇볕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자, 햇볕을 10만큼 모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크를 인식을 했더니 자, 이렇게 2배도 있네. 곱하기 자, 4, 6 5 피하고 네 6, 7 폭탄을 먹으면 0이 됩니다. 자, 폭탄을 피하고 네 햇볕 10을 모아줬더니 꽃대가 아주 좋아하네요. 자, 이제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인님 제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꽃대가 좋아하네요. 오! 뭐예요? 해충이 나타났습니다. 해충이 나타났어요. 자, 해충이라는 것은 민들레 해충은 네, 진딧물도 있고 모기도 있고 고자리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고자리파리.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나비는 해충일까요? 익충일까요? 자, 민들레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곤충을 익충이라고 해요. 그리고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그런 곤충을 해충이라고 하는데 지금 무당벌레나 나비는 익충이에요. 그래서 잡으면 안 돼요. 해충만 잡아요. 앞에 해충이 보이죠? 저렇게 생긴 무서운 해충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천적을 등장시켜서 유기농으로 우리가 식물을 자연적으로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천적을 통해서 해충을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럼 너무 할 일이 없고 재미없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천적을 좀 도와주는 의미에서 해충을 직접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충 방지를 하는 마커. 자, 여기에서 노란색과 빨강색 원이 만들어지죠. 자, 이 두 원이 겹치는 순간 우리가 곤충을 이렇게 해충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쵸. 해충을 잡았더니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자,
꽃대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충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은 비가 너무 와서 계속 비가 내리니까 뿌리가 썩으려고 한다, 힘들어하네요. 과습 상태라서 지금 민들레 꽃대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여기에서 비를 우리가 조금 차단해 줄게요. 이렇게. 이제 키우기 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코딩 게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 족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족구문 안에 또 다른 족구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중 족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해결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낮에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천적을 4번 주세요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미션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수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몇 개를 어디에 가야 수집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동 마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집할 행동들을 찾아 이동해 봅니다.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자, 마침내 우리가 수집해야 할 그러한 행동 마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집 마크를 가지고 수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우리가 게임 속에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딩 문제 이해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만약 낮에 민들레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천적을 4번 주세요. 자,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만약 라면 만약 있다면 그 사이에 게 뭐예요? 낮에 가는 것도 하나 있었고 민들레 주변에 해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낮과 해충은 다 조건이에요. 자, 만약 있다면 뭐가 있죠? 낮이고 해충이 있다면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했죠? 천적을 4번 주세요. 천적 4개가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과제죠. 천적. 해충의 천적은 뭐였죠? 우리한테는 민들레에게는 익충이에요. 그래서 해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익충 무당벌레가 바로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무당벌레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맵 마크를 인식시키면 맵이 이렇게 줌아웃이 되면서 여기 천적들이 어디 있는가 보입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천적을 모아 볼게요. 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다시 주민. 자, 그럼 선생님은 먼저 농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아래쪽. 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래쪽. 자, 무당벌레 하나를 이렇게 수집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무당벌레, 여기 있습니다. 자, 무당벌레가 왼쪽에 있으니까 농부를 왼쪽으로 한번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두 번째 무당벌레 수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무당벌레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길이 있는 곳으로 조금 이동해 볼게요. 아래쪽으로. 자, 지금은 물이 있어서 갈 수 없으니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위로, 다시 오른쪽으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당벌레를 수집하러 갑니다. 자, 이때 수집 마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무당벌레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해 볼게요. 자,
자, 이제는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오, 제가 잘못했군요. 아래쪽으로. 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 마지막 네 번째 무당벌레 수집합니다. 수집이 완료돼서 화면은 코딩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미션을 해결 가능한 작은 단위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만약 낮에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천적을 내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해봅니다. 만약 낮에 해충이 있다면,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수집한 재료 천적 4개를 주세요. 천적을 4번 주세요. 자,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자, 분해한 것을 추상화해 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핵심어, 키워드만 추출해가지고 재배치하는 거죠. 문법에 맞게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그 다음에 조건. 자, 또 명령어.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행동을 합니다. 왜냐? 이번에 이중 조건문이기 때문에 조건문 안에 또 다른 조건문이 존재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을 AR 마크로 코딩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럼 if죠. 첫 번째 조건에 낮이죠. 낮은 그렇죠. 애프터눈 마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어 if. 자,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해충이 꼬이는 거죠. 해충이 꼬이면 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우리가 아까 수집한 4개의 천적이 있습니다. 자, 천적 4개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하면 컴퓨터는 알아서 자기들의 기계어로 전환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읽게 됩니다. 자, if 조건이 뭐죠? 시간이 오후다, 낮이다는 거죠. 또 if 명령어, 그리고 벌레가 꼬인다 하는 얘기죠. 해충이 나타났다. 그럴 경우 어떤 행동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방제, 해충 방제 천적을 4번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플러스 해서 세미콜론을 붙이면 우리가 여기서 행동을 옆으로 쭉 나열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C 언어로, 다시 말하면 기계어로 변환해서 컴퓨터가 읽게 됩니다. 다 같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문법에 맞게 추상화하는 단계입니다. 자, 만약 낮에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천적을 4번 주세요. 자, 여기서 명령, 조건, 행동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찾아서 저와 함께 붙여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어 뭘까요? 만약. 일단은 이 주어진 미션을 우리가 분해를 한다면 만약, 그리고 낮, 그리고 해충이 있다면 천적 4번을 주세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명령어에는 만약을 제가 붙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붙여보실게요. 자,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 조건 2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낮이란 얘기죠.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그렇죠. 해충이 있다면,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하는 조건 찾아 붙여보겠습니다. 조건은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크도 노란색이죠. 아웃라인 노란색입니다. 자, 행동 천적을 4번 주세요. 행동은 바로 녹색이죠. 마크도 녹색 테두리고 스티커도 녹색입니다. 행동 자, 천적을 4번 주세요. 이렇게 주어진 미션을 분해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중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이중조건문에서는 조건 1, 조건 2, 두 가지 조건이 있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행동이 실행됩니다. 자,
여기서 방금 분해한 이 문제를 문법에 맞춰서 컴퓨팅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책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컴퓨팅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책을 표현하는 것을 자동화라고 합니다. 자동화. 자, 우리는 AR 마커로 우리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곳에 AR 마커를 찾아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빈 곳에는 AR 마커 스티커를 저와 함께 찾아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명령어 if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낮에 가는 거죠. 낮. 그럼 낮을 찾으면 됩니다. 낮. 자, 이렇게 애프터눈 마크를 찾았습니다. 만약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두 번째 명령어 if, 그리고 조건은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여기는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if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중 조건문이니까 명령어 if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꽃 주변에 해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천적을 4번 주세요. 이 천적을 주는 거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천적을 4마리 주는 겁니다. 자, 천적 4번. 자, 빈 곳을 스티커를 찾아서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AR 마커를 가지고 코딩화한 것을 컴퓨터는 스스로 시연으로 변환해서 컴파일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AR 마커로 코드화한 것을 마치 컴퓨터에 코드를 입력하듯이 게임 화면에 하나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이렇게 입력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코드는 C로 자연스럽게 변환돼서 시뮬레이션 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플러스 보시면 if, 그리고 시간은 아침, 그죠? 프로그램에서는 등호 2개가 같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낮이면. 그럼 여기에서 행동은 없죠. 이중 조건문이니까 다시 조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만약 꽃 주변에 해충이 있으면 이렇게 천적을 4번 플러스 일씩 증가하면서 4개. 자,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천적을 이렇게 플러스 했습니다만은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한 줄에 4번을 다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자, 방금 우리가 코드한 것을 게임 화면으로 이동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맞춰 정리한 대로 AR 마크를 하나하나 인식시켜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마크부터 if, 그 다음 낮이죠. 애프터는 첫 번째 조건이 낮입니다. 낮이고 다시 명령어 if, 두 번째 조건이 해충이 꼬이면 그랬지. 해충이 있다면 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천적을 4번 주세요. 수집한 천적을 1번, 2번, 3번, 4번. 자, 코딩이 끝났습니다. 자, 이 코딩이 끝났는데 지금부터 해야 할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플레이 마크를 인식시키는 경우인데 지금은 이중 조건문입니다. 이중 조건문. 조건이 2가지죠. 낮이라는 것과 벌레가 꼬이는 것,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순간에 플레이 마크를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래쪽에 지금 계속 화살표 돌아가는 게 있죠. 요게 조건 중에서 시간입니다. 시간, 주황색 영역이 아침, 노란색 영역이 낮, 파란색 영역이 밤입니다. 시간이고요. 자, 여기 4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식물의 상태에 관한 4개의 조건.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벌레가 해충이 꼬인다는 내용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시들었을 때입니다. 식물의 상태가 시들었을 때. 자, 왼쪽 좌측의 하단에 있는 것은 추워하면 가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왼쪽의 상단, 왼쪽 위쪽에 있는 건 바로 식물이 더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4가지 식물의 상태와 자, 여기 때,
시간, 이 두 가지 조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미션에서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낮이고 해충이 있다면,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거죠. 자, 낮에 해충이 있는 경우에 플레이 마크를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낮이 돌아옵니다. 낮이고 낮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고, 두 번째 조건, 해충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해충이 아직 없습니다.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낮이 될 때까지, 자,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와서 낮이고 해충이 꼬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순간을 포착해서 플레이 마크를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모델을 수립한 것은 성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들레 꽃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히고 그때부터 해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꽃대 영상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면서부터 해충이 꼬이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장면 전환 효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효과음과 배경음악 들어가겠지만 장면 전환의 효과와 그리고 오버레이 중심으로 영상을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사를 한번 보실게요. 자, 꽃대가 올라오고 꽃봉오리가 맺힙니다. 여기서 꽃이 얘기하지요. 여기 자막으로 저는 민들레 꽃입니다. 저를 병들게 하고 괴롭히는 곤충 해충이 저는 무서워요. 그랬죠. 그래서 와, 해충이 나타났다. 이것을 좀 재미있게 효과음을 내면 좋겠어요. 무서운 진딧물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민들레의 해충으로는 진딧물도 있지만 고자리, 파리 그리고 모기 같은 것들도 있어요. 꼭 진딧물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자, 해충을 잡아주어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꽃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해충 이 녀석 파리채님이 나가신다. 좀 재미있게 자막을 넣으면 더 재미있을 구독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충이 잡혀 파리채가 해충을 잡았을 때도 좀 효과음을 넣어서 찌익이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그런 뭐고 자막들 넣고 효과음을 넣으면 훨씬 재미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민들레 꽃대 단계에서는 꽃봉오리가 맺히고 해충이 꼬이는 걸 중심으로 벌레 잡고 해충을 잡아주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들레 꽃대를 키워보았습니다. 민들레 꽃대가 올라오면서 고자리, 파리, 모기, 진드물 같은 해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해충 잡기가 쉽지 않으셨죠? 해충과 나비나 무당벌레 같은 익충을 구분해서 잘 잡으셔야 했으니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들레 꽃대 키우기와 이중조건문 i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민들레 홀씨 날리기와 난이도가 있는 if 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